캐리어 하나가 강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을 걷던 한 시민이 수상한 캐리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캐리어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차갑게 식은 한 여성의 시신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54세의 그 여성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사위 부부의 신혼방까지 들어가 함께 살았던 딸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남편 26세 조재복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조재복. 이 이름은 2026년 4월 8일 대구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나의 얼굴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신상공개 기간은 5월 8일까지 30일. 경찰이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이 얼마나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인지를 말해줍니다. 존속살해 시체유기상해 감금. 조재복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4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한 가정을 갉아먹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재복의 아내 최모 씨는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딸이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한 딸 부부의 신혼 원룸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그 작은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어머니는 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재복은 이미 2026년 2월부터 장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습니다. 아내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상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조재복은 집안에서 사실상 두 여성을 통제하고 감금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감금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 맥락에서입니다. 그것은 신혼집이 아니라 26세 남성이 두 여성 위에 군림하는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밤 그 공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됩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조재복은 그날 밤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장모를 폭행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장모가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는 더욱 소름 돋습니다. 조재복은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상태를 확인하면서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쓰러져가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다시 때렸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밤새도록 간헐적으로. 3월 18일 아침 54세의 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조재복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서 때렸다. 이것이 그가 내놓은 이유였습니다.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로 한 사람을 밤새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며 법적 판단과는 별개입니다만 이 진술만으로도 조재복이 어떤 인간인지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장모가 숨진 뒤 조재복은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신을 캐리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짐짝처럼 캐리어에 구겨 넣은 겁니다. CCTV에는 조재복 부부가 3월 18일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신천 방향으로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그 캐리어는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13일이 흘렀습니다. 3월 31일 마침내 시민의 신고로 캐리어가 발견됐고 경찰은 당일 CCTV 분석을 통해 조재복 부부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조재복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 최모 씨도 함께 구속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시체유기. 경찰은 최모 씨가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어머니의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강압이었는지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최모 씨를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조재복은 달랐습니다. 잔인성, 피해,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경찰이 판단했고 2026년 4월 8일 그의 얼굴과 이름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2026년 4월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조재복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충돌이 아닌 가정폭력과 통제가 누적된 끝에 벌어진 살해 및 시신유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을 지키러 들어간 어머니가 오히려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됐고 딸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남편의 강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원룸 안에서 두 여성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공포 속에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장모를 밤새 때려 죽이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강변에 버린 26세 남성. 조재복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 사회의 악을 기록하고 잊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